산책 명상. 오늘은 학교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고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생활 하나하나만 기준을 알고 조금만 실천해서 따라 해보면 정말이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엄마 아빠가 대기업의 임원급이라서 한 과목당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하는 과외를 받지 않고 그냥 학교 수업만 받으면서 다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저도 학창시절에 학원 과외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학교 공부하고 와서는 하숙집에서 공부하고 독서실 한 단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에서 0.0023%까지 했습니다. 가끔 TV에서 상위 1%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1% 정도는 뭐 정말 0.0023%에 비하면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건 뭐 그것도 잘한 건데 하고 싶은 얘기는 학원 과외를 방법으로 삼아도 되지만 그런 거 없이도 생활을 조금만 기준을 알고 하면 정말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공부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학교에 보통 우리가 8시 반에서 9시 근처에 등교를 하고 6시 좌우에서, 중학생은 요새는 한 4시 정도 좌우에서, 고등학생은 6시 정도 좌우에서 하교를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녁을 먹고 7시부터 야자를 하던가 아니면 집에 있던가 학원을 가던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중학생도 마찬가지죠. 야자가 없을 뿐 학원 또는 집에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 쉬는 시간들. 우리가 보통 9시부터 1교시가 시작한다 그러면 오전에 4교시나 3교시, 오후에 4교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무려 7번이나 쉬는 시간, 특히 점심시간 내는 굉장히 긴 쉬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그럼 친구랑은 언제 놀아요? 친구랑 노는 거는 그때 짬짬이 놀 필요가 있을 때 놀면 되는 거고, 지금 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성적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은 이때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 우선은 이렇습니다. 자, 쉬는 시간 활용도 첫 번째는 국영수사과 핵심 과목에 있어서는 쉬는 시간이 시작하자마자 방금 전 시간,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의 중요 부분에 색칠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운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연달아서 다 알더라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무조건 국영수사과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면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데 전 국민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즉, 잘하고 싶어는 하지만 잘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국영수사과를 쉬는 시간 5분이나 10분에 정리가 가능하겠느냐? 정리하고도 남습니다. 선생님들이 45분 안팎의 수업에서 1시간 내내 진도를 나간다 그래도 자기 정리하는 데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내내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국영수사과가 아닌 다른 종목들, 다른 과목들을 공부했을 때 이런 것은 쉬는 시간에 공부할 필요가 사실은 적습니다. 그리고 또 국영수사과라 그래도 정리가 5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나 과학 같은 거, 국어 같은 거, 영어도 사실은 바로 복습하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럴 때는 뭐냐, 아예 그날 외울 영단어 100개면 100개 이렇게 해서 딱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영수 사과의 시간 그 복습하는 데 좀 쓰고 나머지 시간들 또 점심시간 어마어마하게 남기 때문에 하루에 영단어 100개 충분히 공부하고도 남습니다. 물론 집에 와서 그거를 자기 혼자 시험을 봤을 때 다 맞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못 맞힌 단어들, 그거는 그냥 못 맞췄다는 표시만 하고 내비두고 또 다음 100개를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장, 똑같은 단어장을 두 바퀴 돌 때는 이번에는 틀린 단어만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바퀴 돌을 때는 이번에는 맞은 거 틀린 걸 다 섞어서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 학기도 안 걸립니다. 즉 한 학기만 돌아도 사실 학생은 어마어마한 위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만 하고 살고 친구는 언제 만나냐? 점심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단어 외우고 복습하고 친구랑 잠깐 얘기하고 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빡빡하다. 그런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대로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오히려 이게 시간이 넉넉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재미가 있다는 거를 벌써 어린 시절부터 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쉬는 시간 되면 뭐 어디 아프다 화장실 가고 고데기 들고 거울 앞에 가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뭐 호들갑 떨기 바쁘고 뭐 남학생들 담배 들고 화장실 가기 바쁘고 이렇게 되다 보면 항상 시간이 없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어려서부터 시간을 그런 식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40, 50이 먹어도 그런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이상하게도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시간은 항상 없고 늘 남들보다 늦게 다닙니다. 그런데 학생 때부터 바로 전에 했던 내용 복습까지 다 하고 중요 부분 체크하고 시간이 남아서 영어 단어 외우고 또는 전날 풀던 수학 문제 풀고 쉬는 시간에 잠깐 쉬고 친구랑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남습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수업 시간 사이사이에 쉬는 시간을 꼭 활용해야 된다. 점심시간 아주 기니까 그때 사용하면 된다.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 복습과 영단어나 수학 문제 같은 거 사람의 적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씩 변화해서 응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계획표,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시간과 분량이 같이 맞물리게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얘기 같지만 요것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요거는 그 다음 시간에 산책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